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를 만납니다. 국내 2천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은 기술 이전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오늘 접견해서 생산 협력 확대 방안과 신속한 국내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한국경총,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가 내각이 출범함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 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고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권 행보 선언 이후 연일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정세균 전 총리, 의도가 뭔지 분석해 봅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 개인상을 수상한 윤여정 씨의 신박한 발언들이 계속 화제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부실 급식에 부실 케이크, 거기다 개인 위생 활동도 제한한 군. 오늘도 짚어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 사상 최고치인 35만 명, 사망자 1만 명. 어제 인도의 현실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1,000명에 달하는 우리 교민 사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통제 불능 상태인 인도에서 묘지와 화장장은 포화 상태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고 엿새째 2,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country I am feeling very bad. I have money, I have everything, but I can't save my sister. Because no bed, nothing like that. 산소통이 필요한 환자들은 부족한 병상 탓에 차량 안에서 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의료용 산소가 바닥나면서 암시장에서는 산소통이 최대 8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government is doing. Then we can do it. Why can't government not doing? 한국 대사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 외교관 등 한국 직원과 현지 직원 10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한국과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되면서 발이 묶인 교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를 하고 백신 원료와 산소 등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WHO도 의료품과 인력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리포트를 보니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과 인도 간의 부정기 항공편이 중단이 돼서 교민들이 발이 묶였다. 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바로 지난 23일 주 인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먼저 지난 23일 이게 인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 인도 간의 이제 부정기 항공편이 4월에 없고 지금 보시는 바로 저 표인데요. 네. 이제 4월에는 인도에서 출발하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고 5월 중에는 이 6번이 있다. 그럼 저 표에는 뭐 한국에서 인도, 인도에서 한국 가는 게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많아 보이는 사실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이 한국으로 오려면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은 인도발, 그러니까 6번이 있었습니다. 네. 저 공지가 떴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 우리 24일부터 인도발 부정기편 항공편에 대해서 운영 허가를 일시 중지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사화가 됐고 이 기사를 접한 이 우리 인도 교민들 아니 대체 그럼 무슨 얘기냐. 6번에 가는 그 비행기 항공편 모두 중단됐다는 거냐. 그럼 우리 어떡하라는 거냐, 여기에서 지금 죽으라는 거냐라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하는 교민은 얘기하기를 이 중단 소식을 접한 아내가 펑펑 울었다. 나라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이 교민 사회의 공포감이 지금 말도 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런 얘기만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초기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중국 우한에서의 우리 교민들, 그러니까 공포감에 좀 쌓여있던 교민들의 어떤 상황이랑 좀 비슷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한 교민들은 우리나라가 전세기를 보내서 국내로 이제 들여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인도 교민들은 그 우한 교민들처럼 그렇게 지금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에 아직은 대해서 그런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외교부라든지 정부는 뭐라 그래요? 네, 일단 정부가 이제 이런 인도 교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확산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까지 좀 전해지다 보니까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가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일단 요지는 막은 게 아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인도 간의 일반적인 항공편은 중단이 됐지만 내국인을 이송하기 위한 항공편은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5월 5일이죠. 5월 5일에도 이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가 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5월 5일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인도 교민들이 항공기를 타고 국내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윤지영 기자, 지금 뭐 국내 상황은 그렇다 치고 인도 현지에도 보면 주인도 한국 대사관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교민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뤄지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 대사관에서만 지금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상황은 짐작이 어렵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26일 이 인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에만 35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되고 있어서요. 최근 5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평균 30만 명을 웃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30만 명씩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민사회도 팬데믹 상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히 최근에 뉴델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교민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이 큰데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 수 약 11,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직접 강호봉 인도 한인회장과 현지 상황 어떤지 통화해봤는데요. 관련해서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다수 다 집에 가보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여기서 견뎌서 교민들이 전부가 다 탈출하기 위한 비행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특별기를 해서 기존에 나왔던 출장자나 학생들 그리고 네.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그 산소가 발생하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병상을 구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거라도 이렇게 공기를 쐬우면 되니까 14대 이제 들어옵니다. 그거 쓰면 또 그게 좀 나으면 또 다음 환자한테 그거는 돌아가면 쓸 수 있는 거니까 들어오면 좀 진통은 틀릴 건데 병원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할당된 병원이 없어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인도가 코로나 지옥이라는 등 실제 좀 맞지 않는 너무 기사를 띄우니까 아이고 그가 좀 안타깝고. 너무 공포심을 과장되게 부추기지는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고요. 네. 인도에는 지금 우리 교민들 가운데 대부분이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걸 원하는 교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다만 가장 어려움을 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병상 부족 문제거든요. 지금 현지 교민의 확진자가 1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근데 대사관에 신고되지 않은 확진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민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병상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이 집에서 이 스스로 간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아이고. 그런 만큼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인도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것 결국에는 이달에 있었던 이 최근에 이 종교 행사와 축제들 때문인데요.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몰렸었는데 그때 당시의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A congregation of millions for this once-in-12-year Hindu festival of the Mahakumbh. Devotees have descended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네, 먼저 보신 영상이 지난 3일에 있었던 인도의 홀리 축제라는 건데 네. 이게 힌두교의 연중 최대 축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물감을 쏘고 하는데 네. 마스크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러게 한 명도 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 있었던 축제에서도 역시 이 겐지스강에 사람들이 다 목욕을 하는 저런 행사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였죠. 네. 그래서 저 영파로 인해서 지금 그 인도의 일일 확진자가 10배 이상 폭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 신규 사망자 역시 2,800여 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신을 태우는 노천 화장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화장터는 굴뚝이 녹아내릴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체 발생 속도가 화장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대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변이 바이러스로 호흡 곤란 증세를 겪는 환자들이 속출을 하면서 산소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 부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저희 교민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암시장에서는 의료용 산소통이 정상가의 10배 정도 뛰어서 최고 15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군요. 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심지어 이 인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이제 승객들이 타잖아요. 탈 때는 전원 음성이었는데 내릴 때 보니까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인도 델리에서 출발해서 홍콩에 도착한 항공편의 얘기인데요. 탑승객들은 전부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홍콩에 도착 직후 최소 52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발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내려보니까 52명이 확진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사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됐음에도 확진자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항공기에서 옮은 것이 정확하다면서 몇몇 사람들이 비행기 내에서 기침을 했고 또 심지어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벗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승객은요, 항공기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감염됐다. 항공기에서 오른 것이 분명하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인도 상황 들어봤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매일 30만 명씩 나오고 사망자도 매일 2,000명 넘게 나오고 보니까 인도 자체적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WHO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하루에 전 세계 확진자 발생 숫자가 90만 명 전후예요. 네. 3분의 1이 지금 인도 차지하니까 이건 뭐 팬데믹이라는 거는 국경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그동안에 백신 관련해서 전략 통제 물자 운운하면서 해외로의 반출 엄격하게 막겠다. 네. 그리고 막아왔죠, 실제로. 네. 그런데 마침내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발표를 보면 인도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일정 물량을 공급하겠다. 네. 얘기를 했고요. 중국도 인도하고 뭐 국경에서 분쟁도 벌이고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니까 중국도 의료 장비, 뭐 산소통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정말 불가피합니다. 그건 공정 공생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불가피할 거고요. 설사 국경이 떨어져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여력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인도에 공장이 있죠. 포스코도 뭐 그쪽과 여러 가지 교역 규모가 만만치 않죠. 네. 아까 뭐 교민 숫자 11,000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우리 교민들만을 쏙 빼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실 옆에서 좀 도와주는 거. 마스크 부족해서 대란 벌어졌을 때 우리 경험을 했었고요. 그렇죠. 네. 진단 키트도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해봤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우리도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닐까 싶습니다. 방금 이 국경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국가의 국경이 봉쇄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할아버지와 손주가 서로 얼싸 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곳도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이 기막힌 사연 좀 전해주세요.
네, 이게 바로 멕시코와 이 미국의 국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참 후련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I love you. Te amo mucho. Yo también. Levanta la mano, hijo. De rojo. 네, 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이 멕시코에 사는 4살 된 산티아고라는 아이예요. 네. 그런데 이 국경 너머에 미국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 손자의 생일을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멕시코 등을 포함해서 여행 금지 국가를 새롭게 지정을 해서 국경을 오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볼 수 없는 손자를 저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직접 노래를 불러서 이걸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가 지금 할아버지 노랫소리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기도 하는데 이 영상이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 손자를 볼 수 없는 이 할아버지의 생일 축하곡 이게 멕시코 현지 매체에서도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여행 제한도 손자의 생일을 축하하려는 할아버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참 따뜻한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나왔지만 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금 인도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코로나19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야 국경도 풀리고 방금 만나본 할아버지와 손 이 시간 가장 핫한 소식 모아봤습니다. 제 뒤에 2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자, 한 가지 그림은 군인인 것 같죠? 군인인 그 샤워기도 있고요. 열흘간 샤워 금지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로고가 있고 돈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어린이 2만 원 용돈 수당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첫 번째 한번 보죠. 지금 군인이 있고 샤워기가 있어요. 근데 열흘간 샤워 금지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군인들 열흘간 샤워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내용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고발을 한 내용인데요. 이 훈련소의 통제가 과거에 노예제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라디오 인터뷰 내용인데요. 내용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샤워는 하게 해줘야 되는데 2주 뒤에 다시 이제 PCR 검사를 하거든요. 차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이렇게 샤워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8일에서 10일 동안 샤워를 못하는 이 우리가 용변을 볼 때 생리현상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놓고 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과밀하게 밀리는 것만 통제해주면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너는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만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 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훈련소지 이런 식의 통제는 과거 노예제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얘기죠. 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논산 육군훈련소에 훈련병이 입소를 하면 그 다음날 1차 PCR 검사를 받게 되는데 1차 검사를 받고 나서 3일 이후까지 이 비말 감염 우려로 인해서 양치와 세면을 금지한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네. 또 입소 2주차에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샤워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소를 하고 나서 8일에서 10일 정도 뒤에야 처음으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이고, 네. 다 이런 건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해병대의 경우에는 1차 PCR 검사가 나온 다음에 음성으로 나오면 샤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육군 훈련소의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군 관련해서 연일 짚어보잖아요. 부실급식 얘기 나왔을 때 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어제 우리가 부실 생일 케이크 짚어봤을 때도 군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샤워 금지 문제 불거졌는데 입장 나왔어요?
네, 육군 공보정훈실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훈련소는 연간 12만여 명이 입영을 하는 이 전국 최대 신병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서 과도하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다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육군 측은 이 양치는 3일차까지는 생수와 가글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샤워는 1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3일차부터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군 인권센터에서는 포로도 그런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가는 군인이 너무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앞으로 입영 장정 생활 여건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보다 세밀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들이 너무 심했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네. 지금 군에서 연일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군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보고를 하면 이게 시정되거나 진척이 없다가 SNS에 올라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그때서야 시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사실 그 1,000원짜리 군 부대에서 병사한테 지급하는 1,000원짜리 생일 케이크에 저희가 그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소식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이 SNS에 올라와서 공론화가 돼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주일째 온수가 안 나와서 냉수로 목욕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글에서 보면은 간부들이 공론화를 하지 말고 보고 먼저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네. 보고를 했는데 네. 일주일째 아직도 나는 냉수 마찰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이 올라왔는데 뒤이어서 바로 다음 날 이 후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네. 이 후기를 보니까 이 글이 뜨고 당장 그날 밤부터 온수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댓글이 더 황당합니다. 보시면 이 글이 올라오면 7개월, 8개월 동안 안 되던 것도 바로 고쳐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온수인지 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이제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좀 고쳐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여기 올리니까 단박에 이게 해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간부가 아무리 공론화하기 전에 보고해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먹힐 리가 있나 싶네요. 자, 이런 문제가요. 미리미리 좀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됐으면 SNS에도 올라가지 않고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로고가 있고 2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2만 원 용돈 수당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얘기 뭐죠? 어린이한테 2만 원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답입니다. 네, 대전 대덕구에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세 학년에 대해서 매달 2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을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매달 2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해서 6월에 구의회에 이제 올려서 이제 논의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올해 10월부터 이제 바로 매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용돈을 받는 이 4, 5, 6학년 학생들 다 합치면 한 4,300여 명쯤 됩니다. 그 예산을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가는 게 2억 6천여만 원, 10월부터 12월까지만 하니까 내년에 1년 내내를 보면은 10억 2천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대전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가 채 14%가 안 돼요.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대전 대덕구가 내년부터 신입 초중고등학교 신입생한테 10만 원씩 입학 축하금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대덕구청장 무슨 생각인가 이제 물어봤더니 부모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경제적 형편이랑 상관없이 아이들이 소비할 권리를 좀 주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 주민들이 반발을 해요? 네, 그러니까 2만 원으로 무슨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냐. 그 중고등학생 용돈이 더 드는데 왜 4, 5, 6학년만 주냐. 그러니까 결국 초등학교 학부모들한테 매표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덕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이 대덕구 의회 의원들 8명 중에 5명이 구청장이랑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거죠. 아, 과반수가 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상황입니다.
소정섭 의원님, 재정 자립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년에 10억씩 들여서 2만 원씩 용돈을 준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기준이 어떻게 선정된 건가. 왜 4학년에서 6학년인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 또 초등학생 그러면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럼 예를 들면 왜 안 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댓글로 지금 나오고 있고.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2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그 실질적으로 그 주는 것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준다고 해도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그 주는 것 자체의 의도성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성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이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또 내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그런 부분이랑 또 결부돼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대덕구가 하게 되면 그럼 그 대덕구와 인접한 다른 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또 학부모들은 대덕구가 예를 들면 저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뭐예요? 이쪽 구청장한테 또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이 자체 대덕구의 뭐 재정 자립도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구나 어떤 한 지자체가 이렇게 막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복지라는 체계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뭐 다문화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초등생 포함해서 뭐 급식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걸 좀 따져보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이게 각각의 물론 특성화도 있을 겁니다. 지자체별로. 네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중앙 단위, 전국 단위에서의 정확한 어떤 계량이나 파악을 통해서 어떤 기본 골격이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부처별로 다르고 중앙부처 다르고 또 지자체별로 다르고 지자체 안에서도 또 구별로 다르고 굉장히 이게 다르거든요. 좋게 보면 다양성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쪽에서는 박탈감을 느끼는 거고 조금 더 돈을 쓰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대덕구 구의회 차원에서도 어쨌든 검토를 거치게 될 거고 다음 달 3일에 공청회를 한다니까 공청회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도입 취지만큼이나 이 실효성도 함께 따라간다면 뭐 그건 좋은 정책이 되겠죠. 근데 더불어서 이 기자, 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 뭐 어제도 잠깐 들었지만 자꾸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에 그야말로 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도 오늘 동며들고 싶어서 백부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네. 윤여정 씨의 발언 어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m just lucky tonight. Just luckier than the other nominees. Who knows? It'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I think. 네, 윤 씨는 흔한 모범 답안 대신 솔직함을 택했습니다. 네. 특히 인종차별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윤 씨의 발언 함께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People are categorized like a black, white, yellow, brown, something like that. That's not a nice way to just divide like that. If we put all color together, make it more prettier. Even rainbow has 7 colors, so color doesn't matter. Gender doesn't matter. 네, 윤여정 씨는 수상식에 참석만 했을 뿐 상을 받게 될지는 기대도 안 했다면서요.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냄새 관련해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화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나리 총괄 프로듀서이자 시상자로 나선 브래드 피트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습니다. 수상이 끝난 직후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질문이 쇄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 현지 기자들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aw you guys have a conversation as you walked off stage. So I have to ask you,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and what did he smell like?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냄새가 나냐 이 발언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윤여정 씨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윤여정 씨답게 윤여정식 스타일대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I didn't smell him. No. 네, 일각에선 영화 미나리 속 이 장면 때문에 기자가 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요. 영화 속 내용도 함께 보실까요?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Grandma smell? 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요. 적절치 못한 질문이었다. 혹은 사람 향기를 의미한 것이었다는 등의 논쟁이 현재 한창 이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한 건 브래드 피트의 매력이 어땠냐? 이런 식의 질문으로 물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조명은 잘 못했지만 지난해에 기생충으로 작품상 감독상 받은 봉준호 감독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시상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시상식에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서울의 한 극장에서 전 세계 영화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이라는 직업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인가? 저 자신도 감독이지만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이게 정색하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고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5 후보 감독님들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상당히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봉 감독의 영어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근데 굳이 영어로 굳이 쓰지 않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영화와 자막을 기피하는 미국인들에게요. 다양한 영화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윤여정 씨의 행복한 여파 앞으로도 뭐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 잘 해줘서 앞으로 계속 동며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수상 이후에 이 윤여정 씨의 모든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상 소감, 소신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국내는 물론이고요. 해외에서도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 뭐 어제도 잠깐 들었지만 자꾸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에 그야말로 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도 오늘 동며들고 싶어서 백부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네. 윤여정 씨의 발언 어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m just lucky tonight. Just luckier than the other nominees. Who knows? It's American hospitality for the Korean actor, I think. 네, 윤 씨는 흔한 모범 답안 대신 솔직함을 택했습니다. 네. 특히 인종차별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윤 씨의 발언 함께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People are categorized like a black, white, yellow, brown, something like that. That's not a nice way to just divide like that. If we put all color together, make it more prettier. Even rainbow has 7 colors, so color doesn't matter. Gender doesn't matter.
네, 윤여정 씨는 수상식에 참석만 했을 뿐 상을 받게 될지는 기대도 안 했다면서요.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냄새 관련해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화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미나리 총괄 프로듀서이자 시상자로 나선 브래드 피트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습니다. 수상이 끝난 직후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질문이 쇄도를 했는데요. 네. 미국 현지 기자들의 반응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saw you guys have a conversation as you walked off stage, so I have to ask you,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and what did he smell like?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냄새가 나냐 이 발언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네. 윤여정 씨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윤여정 씨답게 윤여정식 스타일대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I didn't smell him. I'm not dog. I didn't smell him. No. 네, 일각에선 영화 미나리 속 이 장면 때문에 기자가 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됐는데요. 영화 속 내용도 함께 보실까요?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같이 방 쓰는 거 싫어한다던데. I don't like Grandma. 쟤는 안 그래요. 한국애니까. Grandma smells like Korea. 야, 뭐라고? 그랜마 스멜? 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요. 적절치 못한 질문이었다. 혹은 사람 향기를 의미한 것이었다는 등의 논쟁이 현재 한창 이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한 건 브래드 피트의 매력이 어땠냐? 이런 식의 질문으로 물었으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조명은 잘 못했지만 지난해에 기생충으로 작품상 감독상 받은 봉준호 감독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번 아카데미에서 감독상 시상식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시상식에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요. 대신 서울의 한 극장에서 전 세계 영화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이라는 직업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인가? 뭐 저 자신도 감독이지만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이게 정색하고 얘기하기도 좀 쑥스럽고 좀 오그라들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5 후보 감독님들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상당히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봉 감독의 영어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근데 굳이 영어로 굳이 쓰지 않은 이유, 바로 이것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해외 영화와 자막을 기피하는 미국인들에게요. 다양한 영화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목소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윤여정 씨의 행복한 여파 앞으로도 뭐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 잘 해줘서 앞으로 계속 동며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미국 아카데미가요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영상은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 문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그 수상 소감을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중만 하고 살자. 그리고 오스카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 되는 것 아니니까 하던 대로 할 거다.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귀에 와 닿는데 우리 윤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이 지금 수상 소감 듣고서 많은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상대를 배려해주고요. 상대를 먼저 축혀 세워주는 거. 그럼으로써 본인이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돋보이는 거. 그게 윤여정 씨한테는 참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 뭐합니다만 참 멋있게 나이를 먹은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은 자꾸 우리 한국 특파원들과의 그 기자회견에 나이 먹은 늙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네네. 진짜 멋있게 늙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존경스러웠어요. 얘기한 대로 1등, 뭐 최고 이런 표현 그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최중이라는 거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최중, 왜 가운데 정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본인이 얘기했지만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1등만 해야 돋보이고 그 1등 말고 나머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근데 윤여정 씨는 사실은 이 연기상 중에서 주연은 1등이라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잖아요. 네. 근데 조연은 그 1등을 옆에서 도와주는,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서포팅 액터거든요. 네. 영어의 원래 상 이름도. 그런 점이 참 멋있다. 그 얘기하는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윤여정 씨는 좀 이제 나이 드셨다고 했으니까 그 나이 드신 분도 뭐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쁜 척 해 보이려고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를 멋있는 척 보이려고 노력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묻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더 예뻐 보이고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고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까 영어로 한 3분 정도 했던 그 수상 소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하루 전날 윤여정 씨가 상을 혹시 받을지도 모른다 뭐 90%의 가능성 얘기를 할 때 윤여정 씨가 만약에 이 시점에 상을 받는다면 지금 미국 내에 벌어지고 있는 에이시안을 향한 증오 범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거는 효과를 저는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에이시안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여정 씨의 어제 수상 소감 그다음에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클로이 리온가요 하는 네. 그 중국계 미국 감독이잖아요. 그 작품도 노매드랜드더라고요. 유목민, 뭐 노매드, 뭐 그런 거니까. 전 그래서 이 중국 뭐 헤이트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증오 범죄 그게 조금 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원민 기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윤여정 씨 수상 소감 들어봤는데 참 영어가 유창해요. 근데 본인은 이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겸손함을 내비쳤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네, 이 윤여정 씨의 영어 실력 저희가 이 윤여정 씨가 영어로 인터뷰 소감을 얘기하는 모습 좀 모아봤는데요. 같이 좀 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And the actor goes to Young-yoon, Minari. Oh, I don't know how to describe my feelings. I've been recognized by Westerners. Oh, it is very, very honored, and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as a supporting actress. I don't know, am I saying right? My English is not good. Yes, perfect. And the BAFTA is awarded to Ye Jung-yoon for Minari. Well, hello, Britain. Hello. I'm Korean actress Ye Jung-yoon,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네, 지금 보시면 그 고상한 척하는 영국인들이 인정해줘서 참 정말 뜻깊다라는 어떤 정말 많이 회자됐던 그 소감까지 좀 같이 들어보셨는데 들어보시면 사실 막 뭐 유창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액센트나 억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표현이 솔직하고 좀 직설적이고 그래서 귀에 좀 쏙쏙 들어옵니다. 네. 이 윤여정 씨는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말하기를 난 영어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난 내가 영어로 이 말한 프로그램 이 인터뷰는 다시 모니터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시 통역과 같은 이 전문가들이 보기에 윤여정 씨 영어를 정말 잘한다라고 호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이 윤여정 씨의 이 영어 실력 웬만한 미국인보다 뭐 듣기도 말하기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그 현지어를 좀 적절하게 섞어갖고 전달이 좀 잘 되게 무겁지 않게 얘기를 풀어간다는 건데 문법이나 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달력에 집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 자신감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아카데미가 공개했다는 흥미로운 영상,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SNS 공식 계정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저희가 영상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시상식이 끝난 뒤에 이 객석에 앉아서 잠이 들어있죠. 윤여정 씨가 굉장히 피곤했는지요. 한 남성이 객석을 청소를 하다가 뒤편에서 트로피를 발견을 합니다. 윤여정 씨의 오스카 트로피인데요. 네. 윤여정 씨를 깨워서 트로피를 건네죠. 그랬더니 윤여정 씨 트로피를 받은 뒤에 좀 어리둥절해하더니 피곤했는지 다시 잠이 드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 이제 너무 피곤해서 트로피도 내팽개치고 잠이 들었나 보군요. 네, 이 영상 오스카 SNS 계정에는 이 당신의 오스카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윤여정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건데요. 트로피보다 휴식이 더 급한 윤여정 씨를 표현한 어떤 깨알 웃음을 주는 상황극을 만든 겁니다. 네. 윤여정 씨의 재치가 담긴 멋진 영상이라는 평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게 진짜가 아니고 상황극인 거예요? 네, 진짜일 리가 없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윤여정 씨 관련해서요, 거의 모든 것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시상식에서 입었던 옷, 액세서리, 뭐 이런 패션들도 덩달아서 주목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윤여정 씨가 어제 입은 그 패션을 좀 조목조목 한번 좀 짚어볼까요? 윤여정 씨 어제 입은 옷을 보면 언뜻 보면 좀 검은색 같은데 사실 빛이 비치면 푸른빛이 도는 암청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우아한 이런 색깔의 드레스를 입었고 그 보면 상당히 긴 롱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근데 원래 윤여정 씨가 통상적으로 입는 이 드레스를 보면은 좀 무릎 약간 아래 정도를 덮는 그런 치마를 좀 많이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롱 드레스를 입었고 그리고 사실 헤어스타일이 보면은 백발이지만 굳이 염색을 하지 않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좀 위로 그 올린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주렁주렁 뭐 다른 그 장신구들을 한다기보다는 반지, 귀걸이 좀 약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예, 좀 단순하지만 포인트를 주는 저런 장신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아함을 좀 극대화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윤여정 씨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저런 장신구 하나하나, 패션 아이템 하나하나가 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윤여정 씨가 입고 나온 옷, 반지, 귀걸이, 뭐 드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 통상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은 명품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거든요.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을 뭐 호가하는 이런 드레스를 입는데 네. 지금 보신 저 드레스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옷이라고 예, 들었어요. 명품 드레스가 아니고 두바이에 기반을 둔 어떤 그 독립 디자이너의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반지, 팔찌, 귀걸이 이런 것도 뭐 어떤 스위스 주얼리 제품인데 이게 사람들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포털에 윤여정 씨를 치면 저 브랜드의 반지, 뭐 귀걸이가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뜬다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그나저나요.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 받으면 상금이 얼마나 돼요? 저도 그 부분 정말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오스카 트로피 외에 상금은 따로는 없다고 합니다. 이 트로피 제작 비용이 48만 원 선인데요. 대신에 이 선물 가방, 스웨그백이라고 부르는 선물 가방을 이 선물로 주는데 이게 한 마케팅 회사가 2000년부터 감독상, 나무 주조연상, 여우 주조연상 후보들에게 선물을 해오고 있는데 이 선물 가방, 스웨그백의 가치가 2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떤 게 들어있나 봤더니 이번에 스웨그백의 주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걱정스러운 팬데믹의 해라는 주제로 가방을 꾸렸다고 해요. 그래서 스웨덴의 고급 리조트 숙박권, 그리고 숙취를 위한 비타민 테라피, 순금 전자담배 등이 담겼는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살찐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확진자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올해 스웨그백에는 이 지방흡입 시술권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건 윤여정 씨에게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금은 없지만 이 상품이 한 2억 원치 되는군요. 네. 자, 윤여정 씨의 수상 소식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지난해죠. 이 기생충이 작품상을 받았을 때 봉준호 감독 비롯해서 팀 전체가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짜파구리로 오찬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윤여정 씨도 올해 청와대 초청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갑니다. 윤지영 기자. 근데 어제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네. 이 윤여정 씨 전 남편 조영남 씨 네. 상당히
상당히 기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신이 상을 탄 것처럼 전화가 쏟아졌다. 정말 기쁘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얘기들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다라면서요. 이 윤여정 씨를 향해서 다른 남자 안 사귄 것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다라는 얘기를 전달을 한 건데요. 아이고, 네. 이 조영남 씨 이런 발언 때문에 네티즌들은 눈살을 좀 찌푸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로 지금 이 수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미나리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일부 미나리 재배지가 청결하지 않다는 저희 패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미나리 재배 농가에 대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청결하고 잘 관리된 환경에서 재배가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외교안보 과외, 윤석열 워밍업 언제까지? 여전히 두문불출하면서 대선 수업에 열심히라고 알려진 윤석열 전 총장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키워드를 보니까 이번에는 외교안보 관련해서 과외 수업을 받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 MB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했었던 김성환 고려대 교수랑 만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교안보 과외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이 사실 무려 50년이 넘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평소에도 자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 알듯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한 중순서부터 약 한 달 동안 4번에서 5번, 한 번 통화를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상당히 좀 길게 통화를 하면서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윤 전 총장이 공부하는 이 스타일이 혼자 일단 공부를 하고 모르면 이 전공 담당인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전해서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 노동 문제에 관해서도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니까 정승국 교수를 또 만나서 또 모르는 점을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외교 안보 공부를 하다가 모르니까 이제 오래된 친구이기도 한 이 김성환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 뭘 물어보고 뭘 토론을 했나 물어봤는데 이게 미국 해고산의 실효성, 그리고 뭐 북한 미사일 능력이랑 대비책, 그 최근에는 어떤 미중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김성환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김성환 교수랑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외교 안보 쪽 관련한 시각은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비슷하다. 그럼 이 김성환 교수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김성환 교수 대체 어떤 입장인지 봤는데 이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인터뷰를 김성환 교수가 얘기했던 그 인터뷰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이 북핵, 중국, 뭐 쿼드, 백신 등등에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미국이랑 좀 의견이 일치를 보는 부분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같은 방향이란 정도 어떤 시그널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렇게 뭐 지난번에 정승국 교수, 이번에 뭐 김성환 교수,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 누구를 만나지 이 동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은 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를 보면 무슨 생각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 뭐 대선 주자로 나와서 등록이 된다고 한다면 차후에 정말 어떤 장관이나 이런 걸로 기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 의원님, 지금 경제, 사회, 노동 뭐 분야 더불어서 지금 외교 안보 분야까지 윤석열 전 총장 모습은 보이진 않는데 이 과외 수업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같아요. 요즘의 행보가. 물 위에 떠 있는 오리요? 예, 물 위에 우리가 이렇게 오리를 봤을 때 우아하게 물 위에서 논이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그 오리발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야 떠 있을 수가 있는데 윤 전 총장이 움직이는 모습은 많이 노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정치에 뛰어들 의사가
확고하고 지금 시점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어떤 첫 번째 행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줄 것이고 그 초반에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노출되느냐에 어떤 자신의 평가의 절반이 달릴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링에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이제 몸을 풀어야 된다. 링에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을 잘 푸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 문제라든지 정치, 복지, 외교안보 이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에 이제 정승국 교수 인터뷰를 언론과 한 걸 보니까 이 윤 전 총장의 질문이 그러니까 개론 어떤 보편적인 수준의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자신한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소득주도 성장과 임금주도 성장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외교안보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윤 전 총장의 그 공부하는 그 어떤 수준이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식견을 갖추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좀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당시 정승국 교수 인터뷰 보면 형광펜으로 줄 다 쳐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윤 전 총장이 정치권 진출을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아마 5월 6월 요때 몇 가지 이제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5.18이라든지 뭐 현충일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여야가 세력 재편기에 있잖아요. 당대표나 원내대표 선거가 5월부터 6월 초순 정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어떤 식이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야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찌감치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이 원희룡 제주지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윤지영 기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한동안 뭐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무슨 얘기했는지 원희룡 지사가 직접 오늘 아침에 인터뷰로 전달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했는지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주말에 제주도 오셨더라고요. 오랜 시간 지난 이야기, 앞으로 얘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냥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예, 그리고 민심의 정확한 흐름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인물과 세력. 근데 그게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과연 그게 어떨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그분말로는 뭐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 힘이든 야권 전체가 아직 후보다운 후보가 아무도 없는 거다. 뭐 흔히들 윤석열 지지율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거는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를 생각하면 허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나마 지금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대로 방향성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에 따르면 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여당에서도 이 대권 주자들 가운데 일부가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요. 이 야권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후보다운 대선 후보가 없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대권 레이스가 특히나 혼자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 다음 주에 백신을 맞을 거라는 얘기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책도 써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동석 기자, 그나저나 제가 매번 질문을 하는데 물론 대권 레이스하고 이제 결부됐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데 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국민의당은요, 통합 의견 수렴 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입장차가 커서 당분간 결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조금 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과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 대표의 싱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칙 있는 통합을 추진하자는데 최고위원분들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렴된 당원들의 뜻과 그리고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의논하겠습니다. 연락해서 서로 가능한 시간에 만나 뵙고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앞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윤석열 전 총장이 힘을 합쳐야 된다며 트로이카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안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해 일종의 지분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나서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곧 들어선다는 점, 그리고 통합 시기에 대한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는요. 양당의 통합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윤지영 기자, 이 야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 황교안 전 대표 1년 만에 국회 찾았던데 근데 뜬금없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국회를 찾았는데 류호정 의원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 찾았던 모습 먼저 한번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상남도 소정연합회 위장 구호나 파이팅이라도 맙시다. 마세요. 중도를 지향하는 그 당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어떤 경향, 성향, 계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 중심의 행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도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격려차 방문을 한 겁니다. 이 황 전 대표 최 의원을 껴안은 뒤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 단식각제 하게 돼서 안타깝다라면서 방명록을 작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국회를 찾았기 때문일까요? 이 방명록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류호정은 어디 의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류호정 의원도 이 소식을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지 오늘 SNS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공유를 하고요. 분발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황 전 대표 농성장 방문한 다음에 기자들이 사면론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만 밝히고 어떤 특정한 언급은 꺼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류호정 의원 의정 활동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 여권의 대선 주자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재명 지사 연일 티격태격하고 있죠. 관련된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는 중대본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중대본에서 그런 문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중대본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기 어려울 텐데 그분이 그 중대본 회의에 잘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대책은 늦장보다 과잉이 낫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정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미. 그럴 수 있죠. 지금 정부가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문제점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약도 하고 한 것이거든요. 김은미 기자, 유독 정 전 총리가 이재명 지사한테 막 쓴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이 관계가 그리 썩 좋진 않은가 봐요. 네, 근데 관계가 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 정세균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또 관계 상당히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 인연은 또 깊어요? 네, 정세균 전 총리 지난 2월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이재명 지사를 픽업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목이 얼마나 빛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치인으로 좀 상당히 우뚝 서게 된 건 사실 성남시장을 하면서입니다. 근데 이 성남시장이 되려면 이제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 성남시장 공천을 받았을 때 당 대표가
바로 정세균 이 전 총리인 거죠. 그리고 예, 이재명 지사가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또 원외 부대변인으로 이제 정당 그 당직을 맡고 일을 했었었는데 이때도 역시 당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총리가 당대표일 때 당 안에서 당직도 맡고 또 성남시장 공천도 받고 해서 지금의 이재명 지사를 잇게 한 어떤 발판이 됐다라는 게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얘기인 건데 요즘 저렇게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또 싶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권에서는 미국으로 떠났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귀국을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벌써 관심인데 이 양 전 원장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국민들께서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당선되신 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편안하게 당을 떠납니다. 윤지영 기자, 양 전 원장이 이번에도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 벌써부터 좀 나오죠. 네, 글쎄요. 이 최근에 귀국을 해서 일단 소수의 주변 인사들만 접촉을 하면서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양 전 원장은 지난해에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지금 여권의 잠룡들과 두루두루 접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양 전 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하는데 이 점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인연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지금으로선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이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경선 때까지는 그래도 조용하게 행보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역할을 모색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윤 의원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양 전 원장 더불어서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들, 당권 주자들 줄줄이 김경수 경남지사도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금 양 전 원장, 김경수 지사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흔히들 말하는 친문의 핵심,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할 만한 사람들, 그 둘이겠죠. 김경수, 양정철. 그러나 지금 저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한들 친문 세력이 고스란히 그 지위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친문은 결국 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양정철이든 김경수든 아마 본인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특정한 누군가를 밀기 위해서 아마 선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달라질 거고 양정철 전 원장이 전략가로서 지난번 총선에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아마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하는 이 정도의 역할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경호 의원이 이렇게 논평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양정철 전 원장, 김경수 지사 어떤 역할을 할지 아마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